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식 자료집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지금 현재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있는데 일찍이 이제 연초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초강세 내용에 대해서 2배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셨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전기차 부품주들 굉장히 이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이후로서 여러분들이 이 3개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대박 모멘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줄도산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작년 재작년 글로벌 전기차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50% 이상의 전기차 그리고 50% 이상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됐었습니다. 네, 이쪽에서 수요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망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판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래차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현재 애플카 프로젝트 타이탄 임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이 지금부터 테슬라와 애플 간의 경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슬라와 애플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을 하는 개발을 하는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애플카 현재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연매출 50조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후로 지금 현재 이 아이폰의 매출 300조 이상의 매출을 추월을 하는 애플카 자체적으로 300조 이상 매출을 되게 되면서 애플 자체의 매출이 더블 이상으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차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이 현재 제조업에서 공급 과잉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줄도산이 시작했고요. 시장 전망으로는 3년 안에 현재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겠죠.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요 같은 경우도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판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미래차 관점으로서 2차 전지 이후로 새로운 미래차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지금 현재 애플카 출시가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등장만 하게 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지각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지난달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차량 내부용 스마트 테이블 관련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카 디자인을 바퀴 달린 거실로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 중에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은 지금 목표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애플카 실내 디자인으로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대용량의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쓰이게 되면서 현재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아이패드가 마치 테이블처럼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1열과 2열 사이에
캐빈 중앙에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성능의 OLED로서 탑재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승객이 해당 스마트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이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달리는 5G로서 연결이 돼서 공동으로 작업이 공동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한 방에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카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67대 자율주행차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201명의 보조 운전자를 등록을 해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나 운전자 수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취리히 비전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용 운영 체제를 내재화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운영 체제를 구글과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결국에 애플의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아이폰을 자동차에게 연결해서 굉장히 이제 편리한 애플 카플레이가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카플레이 앱 생태계에 굉장히 익숙해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카플레이에다가 자율주행을 넣고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을 토대로 다양한 업무 환경이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애플카가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애플카 자체가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 있어서 부자들의 장난감,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굉장한 파괴력으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애플카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내야 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다라는 센서가 지금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빛을 발사를 해서 주변 사물이나 거리, 경로, 속도들을 전부 다 이제 3D 스캐닝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 360도를 전부 다 3D 스캐닝으로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복제를 떠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초기 1억 원에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값비싼 부품으로서 지금 이제 취급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가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라이다 제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게 되면서 현재 지금 $1,000 수준까지 수백만 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1,000는 가장 싼 이제 라이다 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는 거는 한 수백만 원대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빠르게 낮아질 것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석을 했고 그때 당시 때 이제 라이다 센서가 한 2천만 원씩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똑같이 그냥 카메라 비전 시스템으로만 자율주행이 처리가 돼야 된다. 라이더 센서는 값비싼 쓰레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안 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라이다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애플은 라이다 진영,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비전 시스템에 차세대 레이더를 지금 이제 쓰는 진영으로 갈려지게 되면서 빅테크 간의 자율주행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레이더 대비를 해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파로서 그러니까 뭐 웨이브 고주파를 이렇게 이제 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체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게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단 부분의 센서로서 다치게 됩니다. 대신에 인제 정밀함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상단 부분에 달려 가지고 레이저로서 빛을 쫙 인제 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제 레이더 대비해서 라이다의 식별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좀 그런 부품으로서 여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비싼 가격 단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다 같은 경우는 차량의 머리 위쪽에다가 돌출이 되게 되면서 왜냐면 얘가 차량의 360도를 전부 다 3D 스캐닝을 실시간으로 계속 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머리 위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이런 사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못생겼죠. 그러니까 이 돌출된 라이다 센서가 자동차의 디자인을 굉장히 크게 해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라이다의 디자인과 기능들을 개선을 한 자체 라이다를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노트북, PC용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을 한 것을 넘어서 해당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자체 CPU 개발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GPU가 뭔지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는 가속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제 좀 설명을 드렸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지금 CPU를 넘어서 NPU로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지금 자체적인 인공지능 가속기를 직접 개발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한국의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 OSAT 업체들과 자율주행 CPU가 될 수 있는 모듈과 패키지를 개발 중인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반도체를 모아놓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의 집약체다. 반도체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NPU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가속기 GPU라고 하던가 핵심 지금 이제 메인 처리 장치인 CPU까지 여기에다가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들, 카메라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다 카메라 모듈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이제 모듈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지금 모듈 패키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듈 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 완전히 철수를 했었죠. 몇 년 동안 이제 적자 사업으로서 매출 실적을 갉아먹었었는데 이 이후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하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은 못 만드는데 전자 부품들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 철수를 하고 나서 애플과 밀월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기밀 노출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력을 줄이고 LG그룹의 부품 채용을 늘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자체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괜히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맡겼다가 자기들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삼성전자에게 노출시키는 위험을 굳이 감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TSMC가 지금 맡아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카에서도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는 삼성보다는 LG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LG전자 산하의 전장사업부 그리고 이제 마그나와 합작사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그리고 현재 지금 인수합병이 들어간 차량용 이제 이 조명업체 JKW 이런 전장 삼각편대를 지금 구축을 한 상황이고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되면서 차량 내에
고성능 OLED 디스플레이 수요 같은 경우도 급증이 되게 되면서 LG그룹 산하의 LG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 반도체다라고 하던가 심지어 LG그룹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죠.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여기 모듈이나 팩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이제 이 협력사들을 통해서 자동차 차체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퀴 빼고 다 만드는 수준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와주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그룹 같은 경우는 애플카 공동 협의체를 꾸리게 됐는데 이 애플카 공동 협의체는 애플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래서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증권가 같은 경우도 이 LG그룹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성이 낮은 가전 그런 업체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초기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0.1% 정도의 점유율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10만 대만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7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노트북, 맥북 같은 경우도 서류 가방에다가 넣었다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얇은 그런 노트북을 출시를 해가지고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줬었죠. 그러면서 이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을 했을 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나서 완전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지금 완성차 시장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2030년에 출시 이후로 4년, 5년 정도 동안에 지금 연구 개발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그런 자동차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글로벌 완성차 점유율 1%만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500억 달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70조, 60조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대박이 나게 되면서 양산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5%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애플카가 아이폰의 매출을 추월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애플카를 통해서 애플의 장기 지속적인 성장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매출도 2배, 시가총액도 2배 오를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후로 이 자율주행과 애플카 모멘텀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그룹 포함을 한 국내 전장 부품 업계가 확실한 성장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협력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것은 보증되어 온 사례입니다. 과거에 애플 공급망에 편입이 되었었던 예를 들어 이제 연성회로기판을 생산을 했었던 BH 지금 같은 경우도 애플의 대부분의 연성회로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죠. 1000%가 폭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겠습니다. 애플카 2026년 출시 임박이 되고 있고요. 세부 정보 이르면 올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나 애플이 LG그룹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국내 전기차 전장 부품 생태계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이노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체로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미 여러분들의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카메라 모듈로서 알고 계시는데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핵심 공급 업체죠. 전반적인 모든 전자부품을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카메라나 심지어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도 만들고요. 레이더도 이미 만들고 있고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라는 이제 자율주행차 쪽의 센싱 부분 그리고 블루투스나 V2X 모듈 같은
통신 부품들까지 자율주행의 토탈 솔루션이 제공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CES에서 자율주행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했고요. 광학식 연속 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인제 포드와 인제 이 폭스바겐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었던 아르고 AI가 수익을 빠르게 내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시중에 전부 풀리게 됐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미국 특허 77개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부품 사업에 대규모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LG이노텍은 애플카와 협력이 확실시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이 내년 OLED 아이패드를 첫 출시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전체 태블릿 시장의 40% 50%를 차지하고 있는 히트 모델이겠죠. 현재 지금 아이패드 OLED 11인치짜리, 1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들을 전부 다 지금 개발 중이고요. 현재 이 OLED 납품 단가 같은 경우는 기존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테이블 이거를 지금 애플카 쪽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마트 테이블이 결국에 대형 디스플레이로서 아이패드보다 거대한 크기로서 자동차에 탑재가 되게 될 텐데 대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전 세계 1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파인 디지털입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수혜로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공기청정기를 출시를 했고요. 애플에게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전자지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I CCTV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등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정리를 많이 드릴 거니까 다가오고 있는 1년, 2년 사이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재료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집들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종목들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초강세를 띄었던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적중을 해드렸는데 요번에 지금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2차 전지 지금 부품들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데죠. 은행 어플이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받는 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어려운 빠르고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해놓은 장소입니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측 상단에 바로 영어로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누르시고요. 누르면은 좌측 상단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러면서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요거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아이디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괜히 이런 거 주식 받았다가 광고 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 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 별표 치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쭉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윈팩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서 30% 급등세가 나와줬겠죠.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찍어드렸었던 누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상한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70% 이상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에서 장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장중에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슈 내용과 종목들까지 함께 이제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올려드리게 되겠죠.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도움들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주식 정보들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유튜브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오늘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엄지척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